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동 뮤지션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 지금은 악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찬혁, 이수현의 아빠입니다. 저 주변에만 봐도 뭐 그런 이주 배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좀 오랫동안 살온 친구들을 보면은 그곳에서 좀 소속감을 얻거나 또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좀 혼란이나 불안을 갖는 친구들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는 또 어떻게? 한국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긴 했지만 특히 좀 이렇게 낯선 땅에 가서 이주 환경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른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가족이 함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와의 밀착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확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아이들과 시간을 충분히 같이 하고 그 안에서 부모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찬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 간 지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사춘기 증상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에는 또래의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겪기도 했었는데 역시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했던 그 사춘기 시기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부모가 지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나요?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그런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뭐 교회를 가든지 당시에 저희는 또 1년 동안은 가자마자 한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1년 동안 다녔었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가서 이런 친구 만났어요, 저런 친구 만났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정보를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걸 대화 외에 어떤 걸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몽골은 되게 겨울이 길거든요. 밖에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냉골과 같은 거실에 두터운 이불을 깔아놓고 TV에다가 비디오를 연결을 해서 밤새도록 드라마를 정주행한다든지 저희가 그걸 이제 금요 이불 극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 시리즈를 뭐 밤새도록 보는 추억을 쌓는 것도 했었고, 저는 이제 몽골의 여름 때 걷기 좋은 날에는 일부러 뭐 한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걷는 경험들도 하죠.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 노래를 만들 때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가 생길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자녀다 사춘기가 있었나요? 사춘기 시절이? 그렇죠. 큰아이 사춘기가 이제 몽골에서 시작이 됐었고 얘가 사춘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면은 컵만 갖다 준다든지 하는 식의 정말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게 나름 한국에서는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시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찬혁의 그 사춘기적인 증상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이해를 못해서 많이 혼내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춘기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에게 혼을 내는 방법을 선택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혼을 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춘기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 사춘기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텐데 왜 아이 앞에서 또 아내 말에 대해서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 사춘기 때 제 부모님이 옆에 없으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또 한 2년 정도 후에 저희 아버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 살면서 2년 동안 병원에서 살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그 시기들을 보냈어요. 주변에 저를 아는 어른 몇 분이 성근아 너는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칭찬이라고 여겼고 그래 나는 내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운 것 같아 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상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그 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됐었던 거죠. 나의 어떤 그 사춘기에 다음을 경험하지 못한 나의 결핍, 애매하게 이 아이를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때 자녀들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네. 가끔 이렇게 강의를 다니거나 또 네. 제가 교회 선교사이고 또 교회 활동도 하니까 거기서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을 봐요. 너 몇 살이냐면 중학교 2학년이요, 1학년이요. 야, 정말 너무 멋진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저희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 하는데 어쩌면 이 사춘기 안에 그 모든 가능성과 기회가 담겨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뭔가 독특하잖아요. 뭔가 그 안에서 자기 다움이 형성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사춘기.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그 과정을 부모의 지지, 또 주변에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환경 안에서 그 시기를 보낸다면 더 멋진 아이들, 정말 저희 아이들처럼 창의성과 재능이 그 안에서 일궈지고 기회를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춘기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멋진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저는 그 사춘기 아이를 잘 지지하고 대해주는 데 있어서는 좀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그런 멋진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원래 그걸 그렇게 했던 아빠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이런 창의성을 이렇게 멋있게 드러내는 아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빠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